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그 당혹스러움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해도 실은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동안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표정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작지만 결정적인 단서, 몸짓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선의 방향은 사람의 진심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 말은 친절하지만 여러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한 말투에 거친 표현을 쓸지라도 여러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상담실을 찾은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시어머니와 20년을 함께 살았고 남편이 무심한 만큼 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제 얼굴을 보지 않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눈이 자꾸 다른 데로 향하는 거예요. 말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그 눈빛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거짓말을 못해요.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사람의 시선은 감추고 싶은 마음과 드러내고 싶은 진심 사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볼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단 하나의 습관만 살펴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 사람의 말보다 눈이 먼저 진실을 말한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말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말 속의 시선을 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작은 몸짓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퇴근길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던 직장인 정수영 씨는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오래전 절친이었던 김지영 씨를 마주쳤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며 가장 친했던 사이였던 두 사람. 하지만 졸업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서히 연락이 끊기고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수영 씨는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를 건넸고 지영 씨도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웃고는 있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계속 지하철 창문 밖만 보고 있었죠. 제가 말을 걸면 잠깐 쳐다보고 곧바로 다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수영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이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시선 하나로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감정이 다 전해지더라고요. 이처럼 시선은 감정을 가리는 가면 뒤에서 진짜 속마음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눈을 피하거나 시선을 자꾸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히 낯을 가리거나 무뚝뚝한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여러분을 불편해하거나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을 피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거칠고 무뚝뚝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시선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시선에는 책임감, 애정 혹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들려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늘 조용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사는 학생과 눈을 맞추려 했지만 학생은 시선을 피하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그 학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저를 봐주셔서 저 혼자라는 생각 안 들었어요. 교사는 말했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서로의 눈을 보면 알게 돼요. 그 아이는 누구보다 힘들었지만 제 시선을 기억해 줬어요. 그게 저에겐 너무 고마웠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을 시선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눈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심을 담아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웃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 늘 친절하지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의 문을 닫고 있거나 감정을 숨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시선 말고도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강력한 단서, 손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25년 차,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고 이웃들과도 잘 지내며 딸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워낸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손을 제대로 잡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처음 듣는 사람은 고개를 갸웃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부가 꼭 손을 잡아야 하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손을 잡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한 손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던 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했다고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릴 정도로 불안해졌던 그녀는 옆에 앉은 남편에게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고 말없이 뉴스만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불안에 함께 있어준 적이 없었다는 걸요. 사람의 손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기쁘면 쥐고, 두렵고 불안하면 더듬고,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잡습니다. 반대로 꺼리는 사람 앞에서는 손이 점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무언가를 만지는 척하며 상대를 향한 진심을 감춥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사소한 손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는 항상 말을 예쁘게 해요. 근데 제가 뭔가 부탁하면 손을 책상 밑으로 숨기더라고요. 엄마는 늘 걱정하지 말라면서도 제가 뭔가 물어보면 손끝으로 옷깃을 자꾸 만져요. 이처럼 손은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고
말보다 먼저 본심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손으로 코를 만진다거나 팔짱을 끼고 몸을 틀게 되는 것도 자신의 불안과 긴장을 무의식적으로 감추려는 행동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언어로 드러나지 않는다. 몸짓이야말로 인간의 무의식이 말하는 언어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말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가 하는 말보다 그가 보여주는 손짓, 그 손이 향하는 방향과 모양, 그 미묘한 감정의 흔적을 한 번쯤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건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끝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본심을 알아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몸짓, 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대기업의 회계팀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인정받는 실무자로 살아왔습니다. 팀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특별히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늘 배려하며 조심스레 말하고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신입사원이 팀에 들어오면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인사도 잘하고 겉으론 아주 공손했어요. 말도 예쁘고 표정도 밝고 심지어 커피도 챙겨다 주곤 했죠. 하지만 회의 시간만 되면 그 신입사원의 발끝은 항상 팀장을 향해 있거나 다른 선배들에게만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 쪽을 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는 그걸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이나 자세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중 그 신입사원이 그의 이름을 빼고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발끝이 향하고 있던 사람. 그게 그 친구가 진심으로 관계 맺고 싶은 대상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발은 몸의 가장 끝이지만 관계의 중심을 향합니다. 말로는 누구든 다정하게 대할 수 있지만 발끝은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의 발 방향은 그가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이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무의식적으로 향한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과 발끝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관계에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발끝이 문 쪽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 중 상대의 발이 여러분 쪽이 아닌 출입구나 시계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마음이 자리를 떠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로도 사람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몰입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겉으로는 나와 가까운 듯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보는데 발끝은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말은 가짜가 될 수 있지만 발끝은 진짜만을 따른다. 한 상담 장면에서도 오래된 친구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가 항상 말은 좋게 했는데 언제나 자리를 뜰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몸이 틀어져 있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말은 웃고 있어도 몸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관계에서의 이탈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눈과 손, 발, 이 세 곳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몸짓을 어떻게 현실에서 응용하고 나 자신은 또 어떤 몸짓으로 타인에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흔들리고 표정 하나에 기대와 오해를 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심은 말과 표정 넘어 몸이 향하는 방향에서 읽힙니다. 몸짓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숨길 수 없고 조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짓의 언어를 어떻게 실제 관계 속에서 응용하고 또 스스로를 점검하는 데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대의 말보다 먼저 시선을 관찰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눈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는지, 시선을 이리저리 흘리고 있는지, 그 차이만으로도 그가 대화의 진심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눈을 마주친다는 것보다 그 눈에 얼마나 감정이 실려 있는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은 무표정한 눈에서도 조용히 전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의 손이 편안한지, 불안하게 움직이는지 한 번쯤 유심히 보세요. 손을 과하게 흔들거나 계속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지금 긴장하거나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말과 손의 방향이 다를 때, 예를 들어 정말 잘 됐어, 축하해라고 말하면서 손은 가방을 뒤지거나 팔짱을 낀다면 그 말의 진심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화 중 상대의 발끝이 나를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발끝이 문 쪽이나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떤 몸짓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하거나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몸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나요? 몸짓은 말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그 마음이 관계를 이끌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짓부터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을 속일 수 있지만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심리학자인 앨버트 메라비언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말보다 시선, 시선보다 손과 발의 방향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몸이 말하는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도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정리하며 어떻게 사람의 몸짓을 통해 관계의 진심을 읽고 내면의 평온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심을 읽는 세 가지 신호, 즉 시선의 방향, 손의 움직임, 발끝에 향하는 곳, 이 세 가지를 통해 누군가의 진심을 파악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 신호를 알아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신호 앞에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눈을 피하며 이야기한다면 단정지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숨기고 싶은지를 천천히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눈을 피한다고 해서 모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때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기 방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의 손이 불안하거나 말과 따로 놀고 있다면 그에게 너무 큰 부담이나
긴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내 태도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손끝을 흔들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끝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멀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거리감을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잘 읽고 필요할 땐 잘 놓을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 모든 몸짓은 여러분을 위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지금 이 대화가 감정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작은 시선과 손끝과 발끝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타인의 말보다 그가 향하는 몸의 방향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몸짓들을 통해 더 정직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눈을 피하지 않고 손을 다정하게 열며 발끝을 상대를 향해 두는 삶. 그것이 바로 진심이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몸짓은 말보다 먼저 신뢰를 쌓고 말보다 오래 기억된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시선이나 손끝, 발끝에서 진심을 알아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말과는 다르게 느껴졌던 몸짓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몸짓 하나가 오늘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몸이 말하는 관계를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